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XRP 지갑 중에서 XRP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대량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2,500만 개가 움직였는데 이는 75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거래소로 가지 않았고요. 새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을 보낸 지갑을 만든 사람은 바로 리플사였다라고 합니다. XRP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는 2017년 12월에 생성이 되었고요. 그 후로 1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XRP를 소유한 상위 4개 지갑은 리플사의 지갑이고요. XRP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지갑에는 48억 8천만 개의 XRP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량을 받은 새로운 지갑은 여태까지 15건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많은 XRP들이 여기저기로 이동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죠. 과연 뒤에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젠가 저희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안 알려주니까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소식이 있는데 체인프론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체인프론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의 단순화를 추가하는 API 개발 회사이고요. 이번에 이더리움과 리플사, 그러니까 XRP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 두 암호화폐를 그들 개발자들 플랫폼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XRP는 가장 빠르고 이더리움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발 플랫폼 중에 하나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개의 플랫폼을 우리 개발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우리 시스템에 통합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보안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개인 키를 지갑이나 거래소 혹은 은행에 맡기지 않고도 가장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개인 키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옮기거나 거래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현재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나라죠. 프랑스에서 나온 소식인데 디지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부터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소식이 루머다 혹은 루머가 아니다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발표에 나온 것에 따르면은 이 디지코드라는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실행을 했느냐, 프랑스 전역에 있는 10,000개의 담배 가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디지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프리페이드 암호화폐 충전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코인, XRP 그리고 대쉬가 여기 껴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라 대쉬가 들어갔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20유로, 50유로, 200유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신분 인증을 받은 다음에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정부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과연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네요. 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많은 흡연자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XRP를 사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이없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담배 살 돈으로 XRP를 산다. 건강도 좋고 미래의 부도 축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음엔 비슷한 소식인데 이번엔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서 나온 암호화폐 전반적인 대박 소식이 나왔는데 호주에는 마이크립토 월렛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번에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호주 내 100만 군데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3만 대의 암호화폐 ATM 기기를 설치를 했고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번에 만든 마이크립토 카드 때문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이 남자가 들고 있는 것이 마이크립토 카드입니다. 이 문신 한번 거하게 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이 카드에 5개의 암호화폐를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 파워 레저라는 코인을 사용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50개의 코인들을 더 추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룬 쾌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불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이름은 ETFPO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 지불 네트워크를 받아주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이 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다시 한번 유럽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유럽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의 나라 리흐텐슈타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이번에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2월 15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나면은 하드웨어 지갑에 넣어서 퍼블릭 키 그리고 프라이빗 키와 함께 그 구매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리흐텐슈타인의 수도에서 먼저 시행이 될 예정이고 나중에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과 라이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XRP를 사고 팔 수 있는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체국에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서비스, 정말 그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한 이 서비스를 위해서 스위스에서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받는 지불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위스와 리흐텐슈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를 잘 받아들이는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독일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리플사의 마잔 데라틴 씨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이 패널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XRP를 미래의 전국 전 세계적인 예비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마잔 데라틴 씨는 스위프트사에서 은행 및 GPI 관련돼서 담당자 역할을 맡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위프트사 측에서 보기에는 배신자 혹은 눈의 가시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상장 소식 오랜만이죠. 법정통화가 상장이 됐는데 어느 나라 돈이냐, 바로 이란 법정통화와 XRP가 페어를 맺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란 같은 경우는 금하고 연동된 암호화폐를 또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거래소에서는 XRP와 이란 법정통화가 이렇게 페어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그 이란 거래소입니다. 이란에서 최근에 발표를 하기를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인데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법률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 자, 아무튼 이 법정통화의 페어는 이 이란 돈이 43번째인가 44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약 40개가 넘는 법정통화로 XRP를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또 다른 나라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XRP 북한 상장 이것도 나오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트윗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뽐플리아노 모건 크릭의 공동 창립자가 이번에 암스테르담 근처에서 이제 머문다라고 하니까 이 윗세윈드 XRP 팁밭을 만든, 그리고 또한 스프링의 지원을 받아서 XRP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암스테르담 근처에서 일하는데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점심이나 커피 한번 땡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폼플리아노가 답을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커뮤니티에서는 더 난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이 점심 먹는다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답글을 다는지. 농담이고요. 다음은 CG 바이낸스의 트윗입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였었던 JPM 코인, JP모건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것을 보고 CG 바이낸스가 와, 드디어 이제 너희들도 참석을 했구나, 축하한다, 이 암호화폐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남겼는데, 그 반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닥터 둠, 누리엘 루빈이 있죠. 이 사이코, 이제 이 어떻게 답글을 남겼느냐. JPM 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프라이빗이고 신뢰받는 기관에 의해서 허락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며 탈중앙화되지 않고 중앙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암호화폐라고? 장난하냐?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XRP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XRP마저도 사기야. 그것은 정말 이번에 새로 나온 짜가 암호화폐인 JPM 코인 같은 것이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봤을 때는 그 관심병자라 그러죠.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크레이그랑 굉장히 비슷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찌라시 관련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곰탱이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더 이상 곰탱이 영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곰탱이 영상은 제가 처음부터 장난으로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마저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제 계속해서 나는 재밌으니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중간에서 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처음에 영상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여론조사를 수렴을 했고,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만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후에도 최대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죠. 중간에 정식적인 정보를 먼저 전하고 다음에 곰탱이 영상을 전하거나, 곰탱이 영상이 길면은 곰탱이 영상만 따로 만들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곰탱이가 2월 14일을 가르친 것은 맞는데 가격 상승을 딱히 이야기하진 않았고 2월 14일 날 뭔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마존에서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 몇 분께서 이렇게 이런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 자체는 내려갔죠. 그리고 그 내려간 이유가 리플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사의 프레젠테이션 안에서도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그런 부분도 제가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곰탱이 같은 경우도 전에 아마존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단어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이었는데 그것이 2월 14일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래서 아마존과 곰탱이는 일단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곰탱이는 이번에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곰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많은 것을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는 것인데, 일단 어제 나온 소식, 곰탱이가 가르친 2월 14일에 나왔던 큰 소식이라고 한다면 역시 JP 모건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와이오밍주에서 새로운 법률 통과,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거지죠. 어거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가 맞췄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쩌면은 저희가 잘 모르는 곳에서 뭔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드리기에는 그것도 역시 좀 어거지 같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블가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광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점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활동도 일단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늘 좋은 소식들이 꽤 많았죠. XRP 관련돼서 좋은 소식도 있었는가 하면은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XRP가 언제나 같이 선두에 있는 것이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이번 주말에 푹 쉬시면서 에너지를 잘 충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말인데도 토마토 수고했으니까 밭에 물 줘야겠다라는 의미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